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4강의 7번과 또 그리고 이제 몇 번이죠? 10번인가요? 네, 10번이랑 12번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하는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지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사용되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4강의 그 7번이랑 이제 10번이 끝나게 되면 그 10번에서 조금 추론할 수 있는, 10번에서 조금 끌어낼 수 있는 또 이상한 헛소리, 그 썰을 하나 또 좀 준비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 이야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 얼굴에 좀 있을 때,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대면을 좀 했을 때 그때 좀 풀고 싶은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 어떤 수업의 어떤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내가 광대 같아 보이겠지만, 그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민망하지만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7번과 10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될 거니까 꼭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줄에도 지금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첫 줄부터 이제 보시면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 게 되는데 워낙에 이제 좀 내신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당해왔던 친구들은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첫 줄부터 이제 보게 되시면 분명히 주어가 조사원들이란 말이야. 이제 연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 통합적인 어떤 생태계를 얘기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왔던 친구들이 잘 가다가 이제 지금 PP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집중을 받으니까 오히려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좀 약간 글의 주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실 텐데,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 이런 어떤 그 느낌의 표현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어느 어떤 상태에 혹은 어디죠 어떤 목적에 혹은 어떤 물체에 집중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봤던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이 지구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너무나 연결이 좀 서로 많이 되어 있고 아주 광활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걔네가 상당한 어떤 진보를 이뤄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지문 중에 어떤 인간의 과학의 흥망성쇠에서 망과 쇠를 빼놓고 흥과 성만 얘기하는 이게 맞나요? 흥과 성이 좋은 뜻이 맞나요? 좋은 뜻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지문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인류가 마주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얘기 넘어가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단 남아있긴 하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진보해 왔다라고 지금 아주 진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래서 가장 어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큰 챌린지는 자,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보통 difficulty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또 이제 뭐 problem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problem은 정말로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할 때 많이 쓰이고요. difficulty는 내가 절대 극복할 수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게 되는 우리가 좀 도전이라고 외워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일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혹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느끼는 어려움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바로 뭐냐면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삐리리하다는 겁니다. 자, 별다른 정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떤 빈칸의 근거는 뒤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바로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롱텀 플래닝이니까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길게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몇 해에서 혹은 몇십 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계획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앞에서. 근데 우리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은이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centuries 혹은 밀레니어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굳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도 없죠. 뭡니까? 바로 이 친구들이 훨씬 더 큰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조금 더 높은 차원과 좀 더 넓은 차원과 조금 더 긴 차원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짧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있으나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짧은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 지문은요, 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있는 근거들로 거의 홍수가 넘치는 겁니다. 자, 밑에 또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위에서 썼던 표현을 또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해 줄 수 있는 지문이 아니라요. 이 지문은 애당초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지문들은 빨리 풀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푸는데 말 그대로 틀렸다. 그럼 그 친구는 사실은 기본적인 문장의 어떤 독해와 국어 독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석을 정말 잘해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췄다.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정말 반추해 볼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정답을 이끌어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 얘는 사실은 3, 40초 안에는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시고 다른 지문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인스틸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여러분 주입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좀 외우셨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조금 약간 무슨 주사기에 뭔가를 넣는 것처럼 이런 어떤 약간 뭐랄까 좀 해석이 좀 난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인스틸은 어떤 느낌의 동사냐면요, 앞으로 좀 자주 나올 텐데, 자, 이게 여러분 뇌라고 쳐봅시다. 이게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필요한 걸로 채워져 있겠죠. 농담이 떠올랐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스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입하는 거는 계속 어떤 생각들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인셉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동사의 뜻을 좀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그 뒤에 왜 지금 이런 전치사가 나오는지 좀 약간 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화에 우리 어떤 계획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sense of geological time이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데 자, 지질학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이겠어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인류의 관점이 너무 시간의 폭이 좁다 이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밀레니아라고 하는 뭔가 본 듯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얘는 수천 년이라고 하는 표현인 건데 앞에 centuries가 나왔으니까요. 자, 수천 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서 이미 배웠던 거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휘를 따라갑니다. 밀레니엄이고 밀레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단수였고 여기가 복수가 되는 것처럼 밀레니엄은 천년이 쓰이고 밀레니아는 수천 년으로 이제 의미가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수천 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 해를 세고 있는 것이 물론 살아온 건 아니지만 BC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를 셀 때 20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2020년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가급적이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년 단위로 커봐야 끊기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훨씬 더 나에게 좀 와닿고 좀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들의 천지입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이 밑줄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성공한다면 자, 그럼 이거 뭡니까? 바꾸는 거니까 무엇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조금 더 좁은 차원의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긴 차원의 시간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의식을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이 글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답을 유추할 때 정말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밍 한다고 보시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다 외우셨겠지만 행위의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이기 때문에 이 함으로써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언급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컴플렉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오래 지속 가능한 혹은 우리가 조금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의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 챌린지에 대해서 주어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넓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short sighted가 되겠습니다. 좀 근시안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좀 빨리 푸셔야 되겠다. 자, 이런 빨리 푸셔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한가롭게 그리고 여유롭게 생각할 그럴 상황이 없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내가 외웠던 거다. 혹은 외웠던 게 아니다. 외웠던 게 아니라면 이건 뭔가가 도치가 된 거다. 도치가 된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가 접속사로 쓰였는데 안 쓰인 거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원래 A as B 뭐 지금 뭐라는 거죠? as A as B라고 하는 어떤 문법인데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빨리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뭐였지?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좀 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심지어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랑 대결하는 지문이 되겠죠. 자, 물고기는 당연히 물에 속해 있고요. 자, 헛웃음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정말 말장난이죠. 그것이 정말 영어식의 말장난이에요. 그것이 속해 있는 곳에 있을 때. 이 무슨 말이죠? 나는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마침내 세상을 향해 머리를 빼꼼히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곳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 이 헛소리 하고 있는 이런 지문은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뒤에 미닝 대시 있나 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다른 예시가 나올 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Man is no match for the fish as long as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as long as는 외우셨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쟤는 뜻이 so long as랑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건데 자, 뭐뭐 하자마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쌤이 이런 것들도 알려줬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강의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징하게 길었던 그 강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에 있는 한 이제 뭐 피쉬에게는 매치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매치가 안 되네. 물 속에 있어도 물고기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오래 숨참기 대결 이런 거 하면 지겠죠. 그런 대결을 대체 어떤 물고기가 나랑 해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쉬에게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낚시예요. 이 네 줄이.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지문도 30초 안에는 푸셔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정말 빨리 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지문들의 특징은 뭐냐? 요약했을 때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로 요약되는 거. 그거 정말 문제가 많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 푸느라고 내가 2, 3분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빈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시간 안에만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만 좀 여유롭게 주어지면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헛된 희망에 대한 소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대에 어떤 그 물고기를 붙여놨을 때, 자, 이게 뭐 하는 거죠? 그쵸? vs 했을 때, 자, 피쉬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참, 이게 참 헛웃음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물고기를 꺼내는 걸 성공한다면 아마 물고기가 매번 우리에게 질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죠? The thought that I am trying to convey to you is that onc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once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f랑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이 지문이 선생님이 이렇게 막 대놓고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답을 추론하게 되는 어떤 근거를 알려주지 않아도요 너무 잘 풀리잖아요. 너무 쉽잖아 내용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정말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웃음을 치면서 뭐 선생님 무슨 남사스럽게 이런 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까? 라는 표현을 갖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이제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once가 이제 뜻이 세 가지가 있죠.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한때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일한 의미를 쓰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once you는 뒤에 빈칸을 지금 가정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성공한다는 표현도 지금 보기 쉽게 해놨죠.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가정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면 U부터 파워까지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결과값이 서로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다른 표현 다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당신이 만약에 너의 파워가 미치는 곳을 떠나게 되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이상하게 얘기했었던 물에서 물고기랑 싸우느냐 아니면 땅에서 물고기랑 싸우느냐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노란색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이 좀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자, live가 아니라 don't live.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stay 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당연히 4번이고요. 이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in that realm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으로 쓰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중요하다? 오답을 내는 아주 그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지문에서 보지 않았던 단어를 차용하면서 지문에서 썼던 뉘앙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번도 선생님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막 아주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자, 하도 이제 가짜는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 10번에서 자,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나이를 안 밝혔었어요. 선생님은 올해 친구들은 30, 저는 이제 29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21살 때, 2살 때였나 1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때 미국으로 잠깐 교환학생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잠깐이라고 하는 그 부사를 정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 정말 그 물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물만 마시다 왔어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잖아요. 음, 그렇게 봅시다. 우리나라도 아니니까요.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도 못 그립니다. 우리나라 그리는 방법 아세요? S 그리고 3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섬이고 2개 꼭 그려주시고, 사실 이 섬이 더 중요한데 얘부터 먼저 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 그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되는 거죠. 그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한번 갔었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여기 위에 캐나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 위쪽 지방은 정말 추운 지방이죠. 선생님이 딱 여기 있었어요. 이 다코다라고 하는 주에 있었는데, 이 다코다 중에서도 심지어 이제 노던 다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여기 있었던 거죠. 정말 추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많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많은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의 어떤 좁은 시야를 반성하고 조금 더 넓은 어떤 그 세계관을 갖게 되어서 세계로 성장하는 어떤 동력을 믿거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룸메이트가 이게 선생님이 적절한 짤을 찾다가 이런 짤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염이 많고 험악하게 생기고 조금 더 검게 생겼습니다. 그 파하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원래는 룸메이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우디 친구들을 갑자기 이제 특별 입학을 시켜주면서 한 10월쯤인가 선생님 원래 혼자 살았어요. 기숙사에 도미토리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룸메이트로. 그래서 이 친구랑 대대 좀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이 친구의 매력 은 하나입니다. 정말 흥이 많은 친구였어요. 흥이 많으니까 말도 많고 상당히 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했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우디애랑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말이 많은데 잉글리시를 못하는 거야.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 말이 많아.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정말 많은 희망을 품고 갔던 저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흥이 많았던 파드라고 하는 친구는 또 그 와중에 이제 전형적인 사우디인답게 여성에 대한 어떤 아주 안 좋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히잡에 대해서 내가 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히잡을 영어로 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얘랑은 소통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친구랑 있었던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걸 좀 소개시켜 주려고, 아직 썰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이렇게 생긴 침대에서 살았어요, 서로.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키가 컸으니까 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서 잤습니다. 말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키랑 뭔 상관인지 죄송합네요. 자, 그래서 이 파드라고 하는 친구는 이 밑에서 지금 자게 됐는데 이 첫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 첫날 밤, 둘째 날 정도 밤이 됐겠네요. 제가 아까 계절이래. 저기 개월이 10월 정도라고 지금 말씀드렸었죠. 10월 정도쯤에 이 옥토버 때 이 상당히 추운 날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있었던 곳은 완전 북부 지역에, 여러분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지도 이렇게 그려봐. 야, 이거 미국이 아니라 다른 명사를 갖다 붙이기도 힘든 그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쌤이 여기 이렇게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 과학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문과도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육지의 정말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건조해요, 날씨가. 그래서 지평선이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산도 없어서. 그래서 바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곳이라 워낙에 추운 곳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둘째 날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날에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날 때 파드가 뭐 좀 이렇게 여러 물품들 좀 사러 갈 게 있다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제가 불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위에서. 그러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이제 파드가 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불을 껐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새벽 3시에, 아마 쌤 생각에는 지금부터 부금을 깔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깨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의 원래 그 천성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선생님은 아무리 추워도
추운 꿈을 꾸면서 잤으면 잤지 절대 중간에 깨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깨니까 너무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갑자기 방이 너무 추워진 거야.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 안을 둘러보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도 밤이 되면 내가 엄청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어둠 속에 있는 건 맞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조금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이 이제 좀 불이 꺼진 엄청 어두운 방이었는데, 잘 보니까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창문이 너무 활짝 열려져 있어서 원래 거기에 창문이 없었던 것처럼 열려있을 수준으로 거기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침대에서 창문으로 걸어가는 거 연출한 건데 좀 실패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일단 너무 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빨리 그냥 닫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침대에서 이제 2층에서 내려와서 1층에 있는 파더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닫으니까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니까 갑자기 등이 쎄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약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안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우리 파드는 세상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눈 자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내가 분명히 창문을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 좀 이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물음표를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호기심이 한번 시작되면,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저를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호기심이 한번 시작되면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피곤하면 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를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새벽 4시경에 다시 한번 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왜 깼냐면 추위 때문에 깬 게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게 된 겁니다. 밑에서 뭐가 되게 엄청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파드가 깬 것 같더라고요. 파드가 깨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새벽 4시였으니까 너무 비몽사몽이어서 뭔가 그냥 소리로만 듣고 눈은 안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드가 침대에 걸터 앉더니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파드가 제가 방금 닫고 왔었던 창문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한 5초 정도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창문을 크게 활짝 젖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분명히 중동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데 그럼 거기는 나보다 훨씬 더운 지역에서 온 거 아닌가? 그러면 더운 지역이니까 나보다 더 추위를 못 참아야 정상인데 이 친구가 지금 추위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빤히 파들을 이렇게 제가 어둠 속에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가지고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 있다가 갑자기 감았습니다. 그 선생님 연출이 상당히 좀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 보세요.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눈을 그냥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드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자리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지냈던 지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그 중북부,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막도 워낙에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춥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추운 곳이라서 도저히 이 파드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못 참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지금 파드의 몽유병이나 이런 거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어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뭔가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 뭔가 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딱 공포 영화의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내가 침대 밑을 확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2층에 자고 있었으니까 1층에서 지금 파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쳐다보는 순간 왠지 파드가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죠. 온갖 무서운 상상이 제 머릿속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갈등이 엄청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 앞으로 또 몇 개월 동안 어차피 힘들 게 또 내 뻔히 보여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지켜보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몇 번을 하고
밑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밑을 쳐다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리고 파드를 당장 깨워서 하여튼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냐면 여러분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그 파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으시 이것부터 일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선생님 뭐 이불입니다. 이불 네모나게 이불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불을 하나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요 이불을 5개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살짝 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착한 파드는. 그러니까 우리 파드는 중동에서 온 친구가 맞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추위를 못 참는 것이 맞습니다. 추위를 못 참는데 추위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근한 어떤 그런 감성으로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살던 영역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지문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추운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로 들어갔을 때 산소 호흡기를 달고서 물고기랑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드는 기왕 추운 지역에 온 거 방을 아주 엄청 춥게 만들어 놓고 나는 사우디에서 온 부자니까 이불 5개 정도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불 5개를 사고 그 포근함 속에서 한번 내가 따뜻한 어떤 수면을 취해보고 싶다.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르몰롬이.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제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됐어요.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름에 파드가 들어가는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다시는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인종차별은 상당히 나쁜 겁니다. 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원리로 이기적인 인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파드는 이기적이에요. 파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농담 반 섞어서 선생님은 이제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쪽으로 잠도 안 자요.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선생님의 사진을 그림으로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 눕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라고 친구는 정말 선생님에게 이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우디인에 대한 어떤 많은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을 갖게 해준 아주 그런 훌륭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파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면 못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선생님 썰이었고요. 자, 이제 좀 또 어색하고 상당히 민망하니까 그냥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번을 보면요. 자, 12번은 또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지문도 어떤 그 문장의 어려움보다는 여기는 조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게 조금 많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꼭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 조금 진부하죠. 어떤 노동자를 다루는 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주제문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노동자들이 기계 취급을 당했다. 그래서 기계 어떤 부속품 정도로 이제 취급을 당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걔네가 살고 있는 어떤 사적인 삶, 내시 이후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거의 영향을 안 받고서 지냈다.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또 내 삶은 내 삶이 되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삶들을 살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어떤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것과는 조금 정반대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서는 뭘 하고 있냐면 상당히 어떤 그 혁신적이고 혹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고 혹은 효과적으로 팀으로서 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기 시작했냐면요. 더 이상 걔네가 이제 집에 갔을 때 약간 좀 뭐랄까 이 live work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얘네가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격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현실 아까 내 어떤 그 이상 뭐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일상이라고 합시다. 프라이빗 라이브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로 이제 돌아왔을 때도 전혀 일과 이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부사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 얘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되겠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대놓고 이 단어를 물어보는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작년 때 가르칠 때는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나올 수도 있겠죠. 콜렉티비즘과 인디비주얼리즘이 아예 정반대에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인디비주얼리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가 되겠고요. 콜렉티비즘이 어떤 집단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와는 조금 더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렉티블리라고 하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단체로 혹은 집단적으로라는 표현에 어떤 대명사를 쓰게 된다는 거.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 잘 안 쓰여요. 여러분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no longer라고 하는 표현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되게 쉬운 수거처럼 보이지만 no longer 말고 자, 이런 표현과 조금 더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사실 조금 더 어렵죠. 그 지문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보는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걸 내가 다 쭉 읽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해석하기 좋으라고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no more than과 no less than은 반대 의미를 갖고 있던 거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뒤에 있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겨우 이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nothing but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제 준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less than은 얘보다 적지 않다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자, no more than과 not more than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no more than은 이 no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합성이 되어 있는 표현이냐면 not과 any가 합쳐져서 no라는 단어가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부정의 의미에 any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보다는 많지 않은, 얘보다는 더 많지는 않은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합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ly니까 기껏해야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표현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빌보다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이 빌이 아니라 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빌에다가 콩에다가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쌤이 이거를 작년에도 썼던 페이지인데요. 작년에도 빌이라고 해놓고 애들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빌빌거렸죠. 자, 그래서 이 I am no taller than 콩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콩보다 작자 이런 이상한 표현 말고요. 콩이랑 키가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절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랑 키가 같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아까부터 자꾸 키 얘기가 좀 재수없죠. number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보다 절대 많지 않다기 때문에 기껏해야 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매한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ss than을 쓰게 돼도 이 no가 분야 혹은 not이 분야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뭐뭐는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것만큼은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ss than과 more than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no longer 이 지문에 나와 있는 no longer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ontribute to 다음에 지금 명사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수능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to를 to 부정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외우기 쉽잖아요. contribute to 부정사 하면 어디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렇게 외우기 쉬우니까 동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to는 전치사로 쓰였다는 점, 이 to를 전치사로 활용하고 있는 지문, 그 표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뒤에 있는 to를 지금 전치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해석하고 싶은 그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to 뒤에는 이 명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즉, 뭐뭐 ing가 나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앞에서 계속 쭉 쓰이고 있는 표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보는 세 지문은 전부 다 어떤 내용으로 파악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하게 됐냐면 이 from A to B라고 하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나마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에서 원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원을 앞에서는 분사로 꾸며주고 있고요. 분사 PP 형태로. 이 분사도 원래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관계대명사 주격이 있었고요.
비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PP가 나오는 건데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분사가 남게 되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 말에 멘붕이 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친구들은 꼭 연락을 해주세요. 요즘도 조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은 뭐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거 뭐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미안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12시든 2시든 일단 하세요. 쌤이 이제 자지 않는 이상 답변을 최대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rom A에서 to B로 바뀌게 되는 건데 뒤에 있는 건 분사가 아니라 지금 관계 부사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차이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they may offer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있는 advantage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목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 펑션이 동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걔네가 좀 이렇게 앞으로 진보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상여금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게 만들어서 상여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시키려고 이만큼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데일리가 되겠다. 이제는 일상으로까지 일을 가져와서 일을 하게끔 시켜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뭐 뭔가 보상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이점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런 삶에서도 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나마 헷갈린 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변화죠. 그러면 from을 맡고 있는 친구는 그 이전의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o가 맡고 있는 사회가 요즘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일상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에 한번 나왔었지만 일은 일이었던 시대. 내가 좀 부품으로 취급되지만 기껏해야 머신의 한 부분으로밖에 취급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4시 이후에 내 삶이 있었고 이 4시 이후에 내 삶이 전혀 이 어떤 일에서 영향을 안 받는 시대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시기에서 이 시기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억울한 친구 있을 거예요. 쌤, 여기 지금 현재를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from A to B를 본인이 좀 면밀히 안 봤다라고 하는 어떤 게으름에 대한 표본밖에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 같은 거 논할 때 있잖아요. 혹은 일반적인 사실 같은 거 논할 때 일반적인 주장을 논할 때는요. 과거 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과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표현을 쓸 때도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양상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더라도 틀린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니까 자, 이 앞에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좀 나왔는데 이 보기 어디 있었죠? 얘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일하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이 되어서는 전혀 일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보다 이거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법이거든요. 자,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한다. 뭐 얘기한 적도 없죠? 자, 오염에 대한 물질, 오염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 전체 머신의 어떤 그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품이었던 삶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지 이게 가장 중점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분명하게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그게 요즘엔 상당히 좀 모호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그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점에서 그냥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도 쓰고 그런 뉘앙스랑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그조차도 상당히 주장이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 주장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그 주장이 절대 이 글의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쌤이 이제 그 1번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then is need가 상당히 좀 어색하다고 느낄 만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법을 처음 본 친구는. 자, 이제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요.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유사 관계대명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누구 있어요? who라든지 which라든지 혹은 네,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유사 관계대명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who나 which도 아닌 주제에 관계대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ut과 as와 then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걸 왜 쓰냐? 여러분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굳이 어려운 걸 왜 만드냐? 과연 여러분들을 수능의 해석을 어렵게 하려고 만든 걸까요? 뭐 의미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왜 만들어졌냐면 who나 which는 그 자체로 쓰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근데 but과 as와 then은
원래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의미나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면서도 이런 의미를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게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 말에 힌트가 있어요. but, as, then이 들어가지만 그 친구들을 그대로 원래 관계대명사였던 who나 which로 바꾸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then도 이 then을 뭐로 바꾸시면 되냐? then이 아니라 방금 여기 지울 뻔했어요. 예, 저만 웃겼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웃기는 순간. 근데 보통 그런 순간은 타인은 웃기지 못하더라고요. 자, factories produce less than is needed라는 표현은 자,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which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less가 이제 뭐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냥 적은이라고 하는 부사 말고 이 자체가 명사를 쓰였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less를 꾸며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적은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썼던 이제 예문들을 좀 보게 되시면 자, make friends with such man as will trust you잖아요. 이 man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as가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쓰이게 되면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부분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지워지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얘도 지금 주어가 지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but은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유사관계대명사는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냐면 such as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믿어줄 만한 그런 친구를 친구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but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역접의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but이 들어간 부분은 단순히 who나 which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who나 which 다음에 not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장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만 지금 다 가리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문장을 뭐로 바꿔야 돼? who하고 not으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그런 엄마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엄마냐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바꾸게 되면 but loves her children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만 놓고 해석하면 좀 되게 예상하죠. There is no mother but loves her children이니까 엄마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해. 이상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법부터가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를 꾸며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녀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다라는 문장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방금 했으니까 다 알겠죠? 되는 뭐 보다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한테. 그래서 이 money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해석이 좀 난해했던 이 지문을 정리를 조금 하자면 상당히 애매한 정리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지문은 이 정리에 가치도 없었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피고용인들은 마치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일상과 일이 분리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할 때는 거의 기계처럼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 인생에 일어난 건 없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제 어떤 수준에서는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rom A to B가 이 글의 중점이 되는 건데 이 A의 역할을 이 밑줄이 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삶은 어떤 삶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일은 그냥 그 직장에서만 하는 삶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쌤이 풀을 부분들을 저 5강하고 6강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곧 계약을 할 것 같죠? 그래서 계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수행평가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일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